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제 반복문이란 조건에 따라 이제 코드를 반복 실행해주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이제 먼저 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hile이라고 치고요.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이 안에는 if문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조건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아래쪽에 열고 닫습니다. 전에 수업을 통해서 감을 잡으셨다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에 코드가 들어갈 것이고, 그 코드가 이제 내용의 반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불리언 값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조건이 참일 때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 요 끝에 중괄호의 끝에 영역의 끝에 이제 도달했다고 하면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뭐 거짓으로 바뀌었다면, 그러면 이제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스킵하고 바로 아래줄로 점프를 뛰게 됩니다. 이게 반복문의 기본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무한히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에 무한히 이제 로직을 돌린다 하면은, 이제 콘솔 게임, 작은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 while true를 써가지고 이 안에 이제 그래픽, 입력, 뭐 충돌 이런 거를 while true문 안에서 다 하는 방식도 예전에는 제가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유니티에서 사용할 만한 방식은 아니고요. 뭐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이제 이 while true 하고서 요 맨 아래쪽에 그래픽 입력 충돌을 다 실행하고서 이제 0.0001초 대기, 이제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CPU가 무한 반복을 빠르게 실행하다가 이제 감당을 못하고 뻗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업데이트를 이제 계속해서 실행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문이고요. 그래서 while true를 그대로 꽂아 넣는 방법도 존재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을 되도록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리스크가 되게 큰 문법이죠. while true. 그러니까 요 코드 안에 있는 내용만 계속해서 실행하고 여기 밖에는 절대로 건들지 않겠다. 여기 밖에서 코드가 실행될 일은 뭐 없다. 이런 느낌의 문법이니까요. 근데 while true문 안에서도 이제 만약에 게임이 실행 중에 조건을 하나 걸어서 이제 자연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ESC를 누르면 게임 종료라는 이제 입력과 관련된 판정을 만든다고 쳤을 때, 여기에서 브레이크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1차 반복문을 탈출한다. 이제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탈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if문처럼 while문도 중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while문 안에 while문이 들어가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했을 때 이쪽의 while문을 탈출해서 그 아랫줄로 점프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브레이크를 쓴다면 이 while문도 빠져나가서 이제 완전한 탈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while문과 브레이크라는 게 있고요. 이제 true와 false를 직접 넣는 것이 아닌 뭐 연산자를 이용한 컨트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 뭐 i라고 할게요. i는 0이라고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거는데 i가 10보다 작으면 이제 반복문을 실행하라 라는 코드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복문 안에서는 i의 값을 증가를 시켜줄게요. 자, 그럼 로직이 어떻게 되느냐? i가 처음엔 0이었죠. 0인 상태로 while문 안에 조건을 체크합니다. 자, 문법을 보면은 0이 10보다 작은가에 대한 연산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참으로 나올 거예요. 참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조건이 참이니까 이제 반복문 안에 들어가서 로직을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i++라는 연산자를 만날 것이고 연산을 수행하면은 i의 값은 0에서 1로 바뀝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중괄호의 끝에 닿았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조건을 확인하겠죠. 그러면 이제 0이 아니라 1이죠. 자, 이제 벌써부터 끝이 가늠이 되시나요? 이제 끝을 가늠하면은 이제 언젠가는 i가 10이 되겠죠. 여에서 i가 9였을 때 1을 증가시켜서 10으로 바뀐다면 중괄호 끝에 가서 다시 조건을 체크하실 때 이제 10은 10보다 작은가 라는 조건을 체크를 하겠고 이제 결과값은 false로 나오겠죠. 이 값이 false니까 결국 요 while문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총 몇 번을 반복했을까? 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기초는 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for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or문, 이것도 반복문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 이 while문이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라고 하면은 이 for문은 이거를 좀 더 읽기 쉽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while문의 반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값을 담아둘 변수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변수가 들어간 조건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변수 값의 변화, 이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줄 한 줄 한 줄 이 while문을 반복문을 실행시키기 위한 조건인데 그 조건을 이제 각각 새 공간에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읽기가 번거로우니까 이쪽에 그냥 한 곳에 몰아넣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제 창안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int 이번에는
i로 하면은 이름이 겹치겠죠. 그러니까 int j. 네, 여기 안에서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콜론 하고서 조건을 여기 안에 적어 줍니다. 반복할 조건, 그 다음에 값의 변화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while문이 끝나고 한 줄 내려와서 for문을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최초 실행할 때 J가 만들어집니다. J의 생성이 최초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을 확인합니다. 네, 만들자마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참이 되면은 요 스코프, 요 영역 안에 있는 로직을 실행을 하고요. 요 중괄호 끝에 왔을 때 요 J++ 연산을 이제 증감 연산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은 또 한번 반복을 하겠죠. 네, 이거를 이제 for문이라고 합니다. for문에서도 브레이크는 똑같이 통하는 문법이에요. 반복문 안에서 네, 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에 또 다른 용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시어너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이제 성능이 읽기가 쉽다. 네, 그럴 때 가장 애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while문에서 가능한 건 for문에서도 다 가능하고요. for문에서 가능한 건 while문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for문에서 이제 뭐 요 세 가지 요소 중에 넣고 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시어너에서 공부할 때 좀 더 확실히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요 게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속성으로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문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